모든 것이 끝났으며 시장을 지배하던 조작과 모든 것이 괜찮다는 척하던 위선적인 연기가 오늘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눈을 깜빡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이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는 사실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체크메이트이며 상황을 주시해온 모든 이들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다른 금융기관 소스들로부터 지난 18시간 동안 전달받은 세 통의 결정적인 이메일을 화면에 띄워두고 있습니다. 이 세 통의 이메일은 모두 2026년 1월 2일 오후 2시 17분에서 5시 43분 사이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이메일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며 연준이 긴급 신용시설을 가동하여 24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상업은행 세 곳이 귀금속 시장의 파생상품 노출로 인한 시스템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받았습니다. 24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세 곳의 은행, 파생상품 노출, 그리고 귀금속 시장이라는 키워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본이 충분하고 규제를 잘 받고 있다고 여겨지던 이 중요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1월 2일에 연준을 찾아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폭발해버릴 것이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연준은 폭발을 막기 위해 240억 달러를 내주었으며 이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최후의 대부자로서 행한 긴급 개입입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직후인 2026년 1월 2일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준이 귀금속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투입한 금액보다 더 큰 240억 달러라는 규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세 개의 개별 은행이 동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시스템 전체의 문제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종이 파생상품 시장이 공급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연준이 인정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손실 포지션에 갇혀 있으며 단지 일주일을 더 버티기 위해 240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1월 2일에만 240억 달러가 필요했다면 실물 인도 위기가 닥칠 1월 15일이나 2월 1일에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이 이메일들을 하나씩 분석하여 연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고했던 수출 금지가 현실이 되었고 공포 속에서도 은을 팔지 않고 버틴 여러분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스모킹건이며 연준이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음을 자백하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2026년 1월 2일 저녁 6시 34분에 제 수신함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보는 귀금속 거래 청산을 담당하는 지역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일하는 내부 소식통이 보낸 것입니다. 원본 이메일의 발신자는 연준의 신용 라인을 지원받은 세 은행 중 한 곳의 고위 임원입니다. 이메일은 1월 2일 오후 2시 17분에 제 소식통의 은행을 포함한 약 40개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유동성 시설 통지, 연방준비제도 긴급 신용 승인이라는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이 오늘 오후 20으로 연준의 긴급 유동성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원자재 파생 상품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준과 조율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이것이 예방적 조치이며 즉각적인 지급 불능 우려는 없다는 전형적인 기업식 변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금속 선물 및 옵션 계약의 노출 집중과 변동성 때문에 추가 유동성 버퍼가 필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시설이라는 말은 연준의 언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큰 곤경에 처해 있어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말은 은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 포지션을 잡았다는 암호입니다. 귀금속 노출에 집중이라는 표현은 은과 금에 대해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적인 지급 불능 우려는 없다는 말은 기업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장 상황에서 마진콜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당장 마진콜을 당하고 있으며 갚을 돈이 필요하다는 자백입니다. 이 이메일이 발송된 오후 2시 17분은 코맥스은 시장이 개장한 지 불과 5시간 17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짧은 5시간 동안은 가격은 전일 종가 72달러에서 79달러로 갭 상승했고 오전 11시에는 8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평균 60달러에서 65달러의 공매도를 친 은행들에게 84달러라는 가격은 온스당 20달러 이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1만 계약을 공매도했다면 이는 5천만 온스에 해당하며 손실액은 순식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거래소는 오후 2시까지 5억 달러를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현금이 부족했던 그들은 결국 연준에 긴급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연준은 알겠다. 여기 신용 한도가 있으니 당장 마진을 입금하고 제발 파산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1월 2일 저녁 8시 11분에 도착했으며 대형 자산 운용사에 근무하는 다른 소스에게서 왔습니다. 이 이메일은 첫 번째 은행과는 다른 은행 B가 1월 2일 오후 3시 52분에 발송한 것입니다. 제목은 중요 업데이트, 연방준비제도 신용시설 활성화였으며 수십억 달러의 유동성 확보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 이후 귀금속 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은행들에게 실제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자백입니다. 강화된 마진 및 담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메일은 첫 번째 이메일보다 1시간 35분 늦은 오후 3시 52분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은행이 오후 2시나 3시경에 마진콜을 받았고 급히 연준에 전화를 걸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이메일은 밤 9시 47분에 제게 도착했으며 세 통 중 가장 짧지만 가장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오후 5시 43분에 발송되었으며 고객이 아닌 CFO실과 직원들에게 보내진 내부 문건입니다. 신속한 절차로 연준 재할인 창구에 접근했다는 문구는 그들이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는 비상 상황임을 뜻합니다. 재할인 창구는 은행의 응급실과 같으며 신속한 절차라는 말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고객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지 않다는 지시는 패닉을 막기 위해 입을 다물라는 명령입니다. 이 이메일이 시장 마감 후인 5시 43분에 발송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C는 하루 종일 가격이 내려가길 기도하며 버텼지만 은 가격은 9달러 오른 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장이 마감된 후 그들은 항복하고 연준의 재할인 창구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월 2일 하루 동안 세 개의 은행이 연준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 A는 약 100억 달러, B는 90억 달러, C는 50억 달러로 총 2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준의 신용 라인 개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왜 그토록 심각한 사건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연준의 긴급 신용 라인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이 바닥나 파산할 위기에 처했으니 제발 돈을 빌려달라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연준은 최후의 대부자로서 재할인 창구나 비상대출 권한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즉각적인 현금을 주입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은행의 장부에 자산으로 잡히고 그들은 이 돈으로 코맥스 청산소에 마진을 납부하여 직사를 면합니다. 연준은 심심해서 240억 달러를 뿌리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세 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은행들과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연준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즉, 연준이 1월 2일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들이 은 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매우 심각한 시스템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필 1월 2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중국의 은 수출 면허 시스템이 1월 1일 자정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1월 1일은 휴일이라 시장이 닫혀 있었고 아무도 거래를 할 수 없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은 중국의 수출 금지가 진짜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서방 기업 47곳이 수출 승인을 거부당했고 딜러들의 가격은 폭등했으며 상하이 거래소 가격은 89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휴가를 즐기던 기관 투자자들은 책상으로 돌아와 4억 온스의 공급이 끊겼다는 현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65달러의 공매도를 쳤던 은행들은 은 가격이 79달러로 갭 상승하고 84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경고음을 울려댔고 청산소는 오후 2시까지 수억 달러를 입금하라는 마진콜을 보냈습니다. 현금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연준에 전화를 걸었고 연준은 이것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님을 알고 돈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은행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 A는 미국 상위 5위 안에 드는 거대 상업은행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귀금속 시장에서 활동하며 가격을 억누르는 데 일조해왔다고 분석가들에게 지목받아온 곳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들의 공매도 포지션은 약 1만 계약, 즉 5천만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평균 진입 가격 63달러 대비 현재가 84달러를 계산하면 그들은 온스당 21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총 손실액은 무려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가장 큰 규모인 100억 달러를 연준에서 빌렸습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현재 손실의 10배에 달하는데 이는 연준이 은 가격이 100달러, 120달러까지 갈 것을 대비해 넉넉히 챙겨준 것입니다. 은행 B는 미국 10대 상업은행 중 하나로 7천 계약 3,500만 온스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약 90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은행 C는 파생 상품 청산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은행으로 고객들의 해지 물량을 받아주다 4천 계약을 공매도하게 되어 5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 세 은행의 공매도 총합은 약 2만 1천 계약, 즉 1억 500만 온스에 달하며 이는 시장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연준이 240억 달러를 푼 것은 그들의 현재 손실뿐만 아니라 은 가격이 120달러까지 오를 경우를 대비한 미래의 손실까지 막아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연준도 이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으며 은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결국 은행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1억 500만 온스의 강제 매수가 시작되면 시장은 이를 부드럽게 소화할 수 없으며 가격은 수직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은행들이 지원받은 돈으로 급한 불을 끄며 가격을 80, 90달러 선에서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월 중순이 넘어가면 실물 인도 요구가 빗발치고 창고가 비어가면서 상황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연준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무제한 구제 금융을 할 수 없으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알아서 하라며 손을 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이 시장은 붕괴하고 코맥스는 불가항력 포스 메이저를 선언하며 헐값의 현금 정산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면 실물은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온스당 300달러, 400달러, 심지어 500달러까지 치솟는 진정한 가격 재설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240억 달러 구제 금융이나 중국의 수출 금지가 미친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지금 그것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이메일이 증명하듯 시스템은 이미 깨졌으며 그들은 단지 게임이 끝나는 시간을 조금 늦췄을 뿐입니다. 실물운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100달러나 120달러 같은 푼돈에 팔지 말고 꽉 쥐고 계십시오. 만약 아직 은이 없다면 프리미엄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SLV나 선물 같은 종이 은을 가진 분들은 시스템이 붕괴될 때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현금 정산만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게임은 끝났고 연준은 눈을 깜빡였으며 물리적인 실물 금속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60일에서 90일이 마지막 엔드게임이며 연준이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증거를 보여드렸고 경고를 전달했으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부디 실물은과 함께 승리하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팩트이며 2026년 1월 2일은 종이 시장의 종말과 실물 시장의 부활이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